자, 오늘은 일정 성분비 법칙을 하기 전에 일정 성분비 법칙 교과서에 나오는 화합물, 혼합물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때 이미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헷갈려하고, 사실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고등학생들, 심지어 전공자까지도 헷갈리는, 다시 봐야만 되는 그런 확실하게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별도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물질을 나눌 때 화학에서는 크게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눕니다. 순물질, 영어로 이제 pure substance라고 그러는데 참고로 순수한 물질이란 뜻이죠. 영어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꼭 알 필요는 없습니다. 혼합물은 이제 영어로도 많이 우리가 쓰지만 믹스처라고 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호던소 물질이나 화합물, 즉 순물질이 섞여 있는 상태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일단 순물질부터 보면은 순물질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물질의 특징은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일정하다라는 거. 2학년 때 굉장히 선생님이 강조했을 텐데, 물질의 특성의 조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일정하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런 특징을 가진 것들을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혼합된 혼합물의 경우에는 당연히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나 녹는 점, 이게 일정하지 않겠죠. 참고로 끓는 점이라는 건 이제 보일링 포인트의 약자로서 BP라고 점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녹는 점은 멜팅 포인트라고 해서 MP라고 나타내기도 하는데, 역시 몰라도 좋습니다. 참고로 어떤 책에서는 그냥 BP, MP로 나타낸 책이 있어서 영어로 나타낸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합물의 경우에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 순물질의 경우에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일정하다. 이런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물질을 크게 둘로 나누면 호던소 물질과 화합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개념도 상당히 호던소 물질을 또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일단 톳 원소 물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톳, 한 가지 종류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한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똑같은 한 가지 종류의 원소가 서로 공유결합해서 뭉쳐있는, 즉 기체와 같은 O2 산소, O3 오존, N2 질소, H2 수소, 분자의 경우에는 톳 원소 물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왜 헷갈려 하냐면은, 여러분들은 O, N, H를 분자라고 생각해요. 분자 아니라고 그랬죠. 얘네들은 원소입니다. 원소의 경우에는 물질을 이룰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원소를 우리가 물질로 부르지 않아요. 원소는 박물관 형태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오는 순간 분자가 됩니다.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결합해서 만들어진 기체의 경우에는 산소, 오존, 질소, 수소의 경우에는 자기네들끼리 공유를 하는데, 자기 혼자 한 가지 물질로, 한 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호던소 물질에 해당되며, 얘네들은 비교적 무게가 가벼워서 기체로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꼭 무게가 가벼워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요거는 쉬운데, 금속의 경우와 비활성 기체의 경우에는 한 가지 원소 자체가 물질을 구성합니다. 일단 비활성 기체는 저번에 선생님이 18쪽 원소라고 그랬죠. 일주기인 헬륨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최외곽 전자 껍질의 전자가 8개인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이런 애들은 최외곽 전자 껍질의 전자가 8개인 비활성 기체라고 했습니다. 헬륨만 2개고, 이런 18쪽 원소들, 비활성 기체족들은 당연히 호던소 물질로 존재합니다. 얘네들은 다른 애들과 결합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금속 결합의 개념은 뭐냐면은, 금속은 지네들끼리, 구리는 구리끼리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결합처럼 전자쌍을 이뤄서 공유하는 게 아니라 전자바다라고 해서 떠다니도록 전자를 방치하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결합을 하고 전자를 방치하는 형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은 어떻습니까? 금속 결합이라는 것은 전기를 잘 통하는 이유가 전자를 방치한다, 전자를 잘 흐르게 한다, 전자바다다.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합니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호던소 물질은 금속 결합, 금속 물질들, 구리, 철, 마그네슘 말고도 거의 대부분 금속들, 거의 모든 금속들은 금속 결합을 이루는데 자기 혼자서 이룰 수 있다.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들은 최외곽 전자 껍질의 전자를 2개 또는 8개로 채워서 안정하기 때문에
호돈소 물질이다. 세 번째, 호돈소 물질 중에 얘네들을 단원자 분자 또는 일원자 분자라고 부르는 기체들, 자기 스스로 자가 결합을 하는 놈들, 이런 애들 다 포함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호돈소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괴롭히는 게 호돈소 물질과 단원자 분자, 일원자 분자예요. 단원자 분자, 일원자 분자는 뭐 같은 말이고 요즘은 일원자 분자란 말을 쓰는데 호돈소 물질이 좀 더 큰 개념, 단원자 분자가 좀 더 작은 개념입니다. 확실하게 구분하세요. 순물질의 두 번째 분류는 화합물이 있습니다. 화합물은 당연히 호돈소 물질과 구분하면 되겠죠.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된 형태를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서는 물, 이산화탄소, 아세트산, 그 다음에 에탄올 이런 애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인터넷 창으로 순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형광펜을 칠해놨는데요. 외부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참고해서 보도록 합시다. 순물질은 크게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로 분류할 수 있다. 선생님이 형광펜 친 부분, 호돈소 물질은 오직 한 종류의 원소만으로 이루어진 물질로 구리나 산소와 같은 물질이 호돈소 물질이다. 여기서 구리는 금속 결합, 산소의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원자, 분자 이렇게 얘기했죠. 일원자, 분자. 화합물은 그 구성을 살펴보면 여러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혼합물과 달리 여러 물질들이 단순하게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학 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의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순물질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가 배우게 되겠지만 혼합물과 화합물은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혼합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혼합된 겁니다. 화합물과 차이점은요. 화합물은 요거 하나의 덩어리를 따지는데 얘네들은 화학적 결합으로 HO가 이렇게 결합된 형태가 아니라 H2O라는 새로운 형태, 산소가 하나 있고 수소가 공유결합을 취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전자쌍 취해서 얘 8개, 얘 2개, 얘 2개 이렇게 전기적인 결합으로, 화학적인 결합으로 한 덩어리를 만들어졌을 때를 화합물. 이런 화합물이나 호돈소 물질들이 섞여 있는 물질을 혼합물. 구분이 됐죠. 자, 주의할 것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빼놓은 게 기체에는 수증기나 메테인 같은 놈도 있지만 여기서 선생님이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할 때 단편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모든 기체는 호돈소 물질이다.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아니에요. 모든 물질이 호돈소 물질이 아닙니다. 수증기라든지 메테인과 같은 것은 화합물이에요. 기체라고 해서 모두 다 순물질이 아닙니다. 호돈소 물질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혼합물을 보면은 사실 여기서 좀 더 난이도를 따지면 순물질이 좀 더 어렵고 혼합물이 쉽습니다. 왜냐면은 혼합물은 개념적으로 접근이 쉬워요.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이 있거든요.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을 개념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웹에서 선생님이 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있죠. 그림으로 보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자, 혼합물은 여러분들 뭐 궁금하면 네이버 지식백과 같은 데 치면 쫙 나와요. 혼합물은 각 성분 물질들이 고르게 섞여 있냐에 따라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분류한다. 고르게 섞여 있는 경우 당연히 균일 혼합물, 그렇지 않은 경우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한다라는 글이 나와 있고 밑에 그림으로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진 맨 왼쪽에 있는 그림, 얘를 우리는 순물질,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서 골고루 섞인 경우를 균일 혼합물, 균일하지 못하게 섞인 경우를 불균일 혼합물. 그림으로 이해가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왜 구분을 어려워하냐면 눈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균일 혼합물은 오래 놔둬도 앙금이 생성되지 않고 고르게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균일 혼합물. 섞어놨는데 오래 놔뒀더니 시간이 지났더니 앙금이 생성되더라.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혼합물의 분류보다는 순물질과 혼합물을 분류하거나 순물질 자체에서 분류하는 것들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혼합물 분류하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일 혼합물의 종류에는 공기, 식초, 소금물, 설탕물 등이 있으며 여러분들이 공기를 불균일 혼합물로 생각하는데 공기는 모든 부분의 평균 조성을 따진다면
분자량이 29g인 균일 혼합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분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 여기서 재채기해서, 선생님 저 여기서 방구 껴서 다른 곳과 성분이 다른데요. 그건 일부만 그런 거고요. 전체 공기를 봤을 때는 전체 공기의 균일도는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는 균일 혼합물 조심하셔야 돼요. 식초, 소금물, 설탕물, 앙금 생성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물에다가 소금 많이 탔더니 앙금 생성되는데요. 저 달걀 먹으려고 설탕 잔뜩 집어넣었더니 앙금 생성되는데요. 그건 과포화 상태입니다. 다른 얘기예요. 과포화 되기 전에 혼합되면 균일 혼합물이에요. 다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불균일 혼합물이란 것은 절대 섞이지 않는, 아까 사진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섞이지 않는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은 형태입니다. 애초에 섞이지 않는 거죠.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 어떤 게 있냐면 흙탕물 대부분 혼합물들은 다 불균일 혼합물이다. 앙금이 생성된다. 균일하지 않게 섞여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지만 친절하게 또 밑에 여러분들의 머리를 아프게 할 이런 어려운 개념 나와 있으니까 얘도 한번 봅시다. 원자량과 분자량이라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원자량이라는 개념과 분자량이라는 개념은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가서 배우게 되긴 하겠지만 원자량이라는 개념이 책에 언급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량이란 말 뜻은 뭐냐면은 이제 아톰 웨이트라고 해서 원자의 무게 이런 뜻입니다.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낸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는 선생님 원자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입자잖아요. 그래서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천 경 될 거예요. 세보진 않았지만 그 정도의 개수의 무게를 수소가 그렇게 섞여 있을 때 걔 무게를 1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기준을 왜 탄소로 뒀냐면은 수소나 염소라든지 산소 같은 경우에는 동위 원소라고 해서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똑같은 물질이지만 중성자의 개수가 다름으로써 무게가 다른 물질 때문에 평균 원자량을 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말 몰라도 좋습니다. 어쨌든 얘네들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동위 원소가 없는 탄소를 10이라고 기준을 두고 나머지를 상대적 질량으로 나타낸 값, 이걸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아이 선생님 그렇게 복잡하네요.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원자의 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라고요? 원자량은 원자의 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학에서는 절대 원자량에서 주의할 점 뭐냐면 뒤에다가 그램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램을 붙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가서 배울 개념이죠. 그램 퍼 몰, 1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되는데 이런 개념 몰라도 좋습니다. 어쨌든 원자량의 또는 분자량의 그램 무게 단위를 절대 붙이면 안 된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원자량은 원자의 무게다. 그래서 수소 1, 산소 16, 질소 14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외워야 돼요. 부터 질문이 나와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예, 탄소 10이 기준으로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분자량은 당연히 원자량을 합친 것이 분자량이겠죠. H2O는 왜 18이냐면은 욕하는 거 아닙니다. 18인 이유는 H가 1인데 곱하기 2가 되고 산소가 16이니까 더하면은 18이 되는 거죠. 됐죠? CO2는 왜 44냐면 탄소가 무게가 12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산소의 무게가 16인데 곱하기 2에서 더하면은 44가 나오죠. 그래서 분자량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낸 겁니다. 마찬가지로 분자량 개념도 분자의 질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앞서 잠깐 얘기했던 공기 평균 분자량이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잘못 설명하고 있네요. 그럼 붙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9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공기의 조성을 과학자들이 얘기했을 때 공기 전체의 78%가 질소, 21%가 산소, 나머지 1% 기타라고 했는데 기타 무시하고 분자량이 28인 질소가 78%, 분자량이 32인 산소가 21% 있어서 계산식 잠깐 알려드리면 이렇죠. 28 곱하기 0.78 더하기 32 곱하기 0.21에서 더한 값이 평균 29점 얼마 나오는데 뭐 반올림 반버림해서 이렇게 29라고 나온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어렵지 않죠? 자, 원자량과 분자량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원자량 분자량도
없나요? 원자량 분자량은 거기다 조사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여기다 따로 조사했네요. 자, 원소의 주기율표 테이블을 보면은 영어로 되어 있지만 주기율표인데 얘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영어로 나와 있지만 영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아토믹 넘버의 뜻은 원자 번호란 뜻입니다. 원자 번호. 그 다음에 네임. 네임 모르는 사람 없죠? 이름이에요. 원자 이름. 원소의 이름이에요. 원소의 이름. 그 다음에 심벌 하면 기호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애토믹 웨이트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원자량 이런 뜻이죠. 원자량. 웨이트 무게란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원자 번호 1번에 기호 H로 나타내고 이제 국제 표준 기호로는 하이드로겐 이렇게 부르고 원자량이 1.008 수점 밑에 알 필요 없습니다. 1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과학자들도. 그래서 1이다 라고 하는데 기준은 선생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자 번호 6번인 어디 갔습니까? 6번 여기 있죠. 탄소 얘가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수치다. 고등학교 가서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는 게 산소 16, 수소 1 어디 갔습니까? 탄소 12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알 필요는 없고 이런 것이다 라는 개념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좀 이렇게 선생님이 물질에 대한 설명과 원자량과 분자량에 대한 설명을 했더니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강좌에도 올려놨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뷔페 갔다고 해서 6접시 7접시 먹으면 설사하고 난리가 나죠. 한 접시씩 먹으면서 음미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렵다 싶으면 우리 사이버 온라인 교육의 장점이 뭡니까? 조금씩 듣고 반복해서 듣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우면은 끊어서 듣고 또다시 듣고 해서 선생님의 지식을 여러분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개념 설명이었는데 약간 길어졌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도록 하고 오늘 물질의 개념과 원자량과 분자량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